어, 충돌 문제에서 충격량이 같을 때, 이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충격량, 어, 충격량, 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이 충격량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equal. 네.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을 때 이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같을 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S1과 S2가 같을 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계란이 이제 스폰지에 떨어지는 경우와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와 이 딱딱한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에 얘가 쭉 떨어져서 충돌 직전의 속력은 둘 다 같고 그 다음에 뭐 깨지든 어쨌든 얘는 정지하고 얘는 뭐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푹 들어가면서 정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충돌 전에 운동량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0으로서 이 둘 다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때 우리는 충격량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충격량이 같을 때 이렇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이렇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힘이 이렇게 좀 작아지는데 시간을 짧게 하면 같은 면적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딱딱한 데 떨어질 때는 충돌할 때 힘, 충격력, 힘이 커져요. 충격량은 같지만은 힘이 커져서 힘이 커지니까 이 계란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 경우의 문제, 충격량이 같은 경우에 따질 때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충돌할 때 받는 힘, 그걸 우리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평균 힘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우리는 보통 충격을 흡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충격량을 줄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이제 충격이 흡수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푹신한데 떨어지는 것들이 되겠죠. 보면 이제 요런데 자동차가 충돌할 때도 이런 범프가 있는데 범프가 깨지면서 충돌하면서 딱 갑자기 서지 않고 이제 깨지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정지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충돌할 때 이제 이 안에 탄 사람의 경우에도 에어백 같은 게 터지면 에어백에 이제 없으면 얘가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이런데 앞에 유리창에 탁 부딪히면 갑자기 정지하면서 큰 충격력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에어백이 있으면 정지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에어백이 압축되는 동안에 길게 해줌으로써 충격력을 확 줄여버릴 수 있는 뭐 사람들 이야기하기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요? 요 충돌해가지고 정지하는 동안에 딱딱하면 팍 정지하니까 순간적인 힘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푹신하게 해서 이렇게 정지하게 하면, 이게 이 정지하는데 시간을 좀 걸리게 함으로써 힘이 훨씬 적어지고 사람이 덜 아프겠죠. 이런 것도 이제 이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얘가 막 깨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 고무줄로 이렇게 쫙쫙하게 해놓으면 충돌을 해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얘가 쭉 늘어지면서 정지하는 동안에 이 시간을 확보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턴 충격량이 같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때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을 길게 하면 같은 충격량일 때는 힘이 이제 작아진다. 그다음에 시간이 짧을 때는 전개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면 이제 이게 충격력이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이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이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힘을 뭐 주는 동안에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면 힘을 오랫동안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하고 운동량이 mv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가 많이 변하니까 운동량이 많이 변하는 거죠. 요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그 권총하고 장총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권총 같은 경우는 이 총구까지 이 길이, 총신이 이제 총의 신장, 키라고 봐야 되겠죠. 총신이, 권총 같은 건 짧아요. 짧으니까, 이 폭발하면서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뭐, 총알이 운동량이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니까 총알 속도가 좀 느리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장총 같은 경우는 M60나 이런 장총 같은 경우는 빵 쏘게 되면 그 총구를 빠져나가는 동안에 좀 오랫동안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운동량이 그만큼 많이 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쌤이 문제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문제들을 순서대로 여러분들 풀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포신이 긴 대포. 그래야 이제 대포알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증가된 속도에 왜 속도가 이렇게 증가됐느냐? 그 원인이 뭐가 될까 하는 거. 이거 하게 되면 힘이 긴 대포로 이렇게 쏘면 힘이 증가돼서 그럴까? 물론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뭐가 될까요? 대포알에 힘이 작용한 시간, 이게 기니까 힘이 작용한 거리가 길어서 속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 거리가 기니까 시간이 길어서 힘이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문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대답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이건 이제 B와 C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그 운동에 의한 관성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이제 대포알의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량도 2배가 되겠죠. 그러면 대포알의 질량이 2배가 돼도 같은 속도라면 역시 운동량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과 속도가 모두 2배가 되면 운동량이 몇 배가 될까? 둘 다 질량도 2배, 속도도 2배 되면 운동량 4배 되겠죠. 요거 질문이니까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 답변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마찰이 없는 호수에서 얼음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마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벽돌에 힘이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이 힘으로 벽돌이 이제 가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의 질량과 힘의 크기에는, 벽돌 질량 안 변해요. 작용한 힘도 안 변해요. 그러면 작용한 시간만 2배로 증가했대요. 속도는 몇 배가 될까? 힘을 작용한 시간을 2배를 주게 되면 운동량이 2배로 변하겠죠. 벽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힘을 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잖아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데 여기서 시간을 2배로 하면 충격량이 2배, 다시 하면 운동량이 2배가 되니까 운동량이 2배 된다는 것은 질량 변화 없으니까 속도가 2배 된다. 자, 요것도 그 다음 문제니까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문제는 힘과 시간에는 변화 없이 질량만 2배가 돼요. 그럼 속도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러면 충격량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없는데 질량이 2배가 됐어요. 자,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량 2배짜리로 하게 되면 속도는 반밖에 안 변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 그 답변하고 지나갑니다. 답은 B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질량과 작용 시간은 안 변했어요. 힘만 2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힘이 2배로 이렇게 작용했다는 것은 가속이 2배 됐다는 말이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가속이 2배 되니까 속도가 2배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2배로 많이 변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충격량이 바로 뭐냐면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거에 이 변화량 요거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델타 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돼요. 질량도 안 변했으니까 속도가 2배가 돼야 되겠죠. 답은 B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해진 힘과 질량과 시간, 가해진 힘과 질량과 시간이 모두 처음과 같은 값인데
중력이 2배가 됐어요. 실험을 다른 행성에서 했어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다른 조건은 안 변하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 2배가 변했어요. 그러면 중력만, 이 마찰은 없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중력이 있는 만큼 다른 행성에 가더라도 수직 방향으로는 이 수직으로 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수직 방향으로는 합력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력하고는 관계없이 중력은 이 합력, 요 힘은 사실 합력을 말하거든요. 합력을 말하는데 이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 합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힘과 시간과 질량이 같으면 여기서 주어지는 힘 곱하기 시간, 이 충격량,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니까 질량까지 같으면 속도의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클릭하고 답을 해주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캐딜락하고 폭스바겐 이게 이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충격력을 어느 게 많이 받을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얘가 서로 충돌했을 때 충격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만큼 얘가 충격량을 받고 얘도 충돌할 때 받은 힘 이제 F'이라고 할까요? 곱하기 충돌하는데 시간은 같으니까 단지 얘는 힘을 충돌하면서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반대로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느 것이 충격력, 요 힘이 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힘하고 요 힘이 어느 것이 클까요? 충돌하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캐딜락이 폭스바겐에 준 힘이 작용. 그러면 반작용으로 폭스바겐은 캐딜락이 역시 힘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겠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크기라고 여러분들 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시간도 충돌 시간은 당연히 충돌하고 있을 때 힘 시간도 같을 테니까 서로 받은 충격량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충돌하면서 이 충격력도 같고 충격량 FT도 같고 대신에 요거는 이제 요 F는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요 F'는 방향이 왼쪽이라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동안에 이 충격량을 더하면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크기가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전체 충격량에서는 변화가 전체 충격량은 얘들이 이제 전체로 보면 제로가 되는데 각각을 보면 얘는 FT, 얘는 반대로 FT로 이렇게 충격량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